여의도 같은 데 가서 카페에 앉아 있으면은 금융권의 직장인들이 나는 요즘에 월급 받으면 무조건 다 달러로 받거나 막 이런 말들이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여기에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있잖아요. 200조 이상의 시장이 있습니다. 쥐라기공원으로 따지면 우리 밖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벨로시랩터 이런 공룡들이 이미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이 필요한 것이고요. 한국은 공룡이 없습니다. 아예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샤로잡다의 진행을 맡은 춘코 이충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있는 최재원이고요.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을 또 역임하고 있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재무금융,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암호화폐 하면 오늘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은 암호화폐로 불리잖아요. 근데 여전히 암호화폐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블록체인에 있는 디지털 자산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은행에 있는 예금도 우리가 보는 돈이 아니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원장에 보관이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화폐도 원장에 보관이 돼 있는 건데 이 원장이 블록체인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은행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진 거는요. 기존의 블록체인에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교환 매체의 수단으로서는 거의 쓰이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 같은 곳에서 대통령께서 우리는 법정화폐가 앞으로 비트코인이야 하고 선언을 했는데도 엘살바도르에서도 지금 쓰이지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가상화폐의 교환 가치로서의 단점을 극복하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여기서 기존 금융시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위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통 코인런이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예가 루나, 테라 그렇게 코인런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금융경제학자로서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 되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예,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에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인데 가격을 이제 달러화에 연동하겠다는 게 제일 처음 아이디어였어요. 즉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널뛰니까 이 가격을 어떻게 하면 달러화에 연동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인을 처음에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돈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을 사면 되겠다 하고 나온 것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뭐 이게 은행 예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고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으로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가치가 법정화폐에 연동이 된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그냥 그거를 보증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약속이 돼 있는 거네요. 당신이 이만큼의 돈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의 상응하는 그 법정화폐, 특히 달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유명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한테 일정 금액 이상을 갖다 주면 뭐 2, 3일 뒤에 이렇게 현금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건 카지노 칩이다 이런 비유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특히 미국에서 지금은 미국 정부가 아주 친 크립토, 친 가상화폐 쪽으로 갔었는데 예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죠. 그때는 미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각종 금융 사기가 대부분 크립토 관련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곳이죠. SEC 의장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본인은 이것을 카지노 칩으로 본다 얘기를 한 데서 비롯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카지노 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일종의 도박이다, 뭐 투기다 이런 것으로 보고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주로 쓰이는 현금이다라고 해서 카지노 칩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지금 현재 어떤 곳에 쓰이고 있을까요? 가장 큰 쓰임새는 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 대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국내 거래소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써가지고 거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는 해외로 돈을 보낼 때 특히 달러화를 보낼 때 아주 간편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돈을 보내겠다 그러면
은행이 영업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영업 시간이더라도 미국 은행은 또 영업 시간이 다르잖아요. 주말도 끼어 있고요.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이 뭐 하루 안에 뭐 1시간 안에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 결제에도 많이 쓰이는 추세가 있습니다. 직접 바로 이제 상인한테 돈을 쏴주고 수수료는 뭐 아주 적습니다. 서울에서도 대림동이나 이런 데 가면 중국 상인분들은 많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로 거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달러라이제이션에 또 많이들 쓰여요. 자국 화폐가 불안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터키나 엘살바도르나 베네수엘라 이런 곳들은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하니까 자국 화폐를 쓰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가서 여기 뭐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하고 짜장면을 다 먹고 났더니 저기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5천 원이 아니라 10,000원을 주셔야겠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달러를 자발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 외에는 뭐 불법 송금이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는 것 그런 곳에도 많이 쓰이죠. 일단 블록체인으로 가면 자금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론상으로는 사실은 달러 말고도 다른 통화도 얼마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유로 같은 경우도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통화인데 왜 하필 달러 중심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 걸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 그게 수요라고 볼 수가 있죠. 카지노 칩, 해외 송금, 달러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쓰는데 아무래도 달러의 수요가 제일 많죠. 지금 크립토 거래에서도 일종의 뭐 기축 통화라고 할까요? 뭐 그거는 다 달러로 지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송금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떠나서 실제로 해외 송금, 무역 대금 이런데 거의 한 30-40%가 이미 달러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기축 통화로 하는 것들도 달러이고요. 즉 달러가 수요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달러야 이것도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시장에서도 그냥 달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9%가 다 달러 기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타날 이유가 되는 걸까요? 저는 이거를 보통 얘기하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봅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쓰는 거는 제 모든 주변 지인들이 다들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서 쓰는 것이거든요. 즉 이미 일종의 모멘텀이 생기면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이게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크립토를 내가 트레이딩 하고 싶은데 가상자산을 트레이딩 하고 싶은데 만약에 유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이낸스에 보내면 어차피 유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기서 제가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면 유동성이 좋지가 않아요. 결국 거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남들도 다 쓰니까 유동성이 아주 좋아요. 달러화로 가는 게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결국 수요라고 봅니다. 승자 독식 구도 같은 게 있네요. 네, 승자 독식 구조인 거죠. 예.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특별한 장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국제 송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은행 시스템에서는 해외로 송금을 할 때 거의 3쿠션을 쳐야 된다고 할까요?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갔다가 상대방 은행으로 가서 그 상대방 은행이 또 수취인 해당 은행에 돈을 보내줘야 되고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아주 좋은 예예요. 구글에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바로 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바로 와닿네요. 네,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돈 받을 때. 그런데요. 이렇게 들으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코인 런에 대한 말씀도 잠깐 주셨었고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리스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인 런 리스크는 사실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제일 극단적인 예가 루나테라 사건으로 그 경우에는 준비 자산이 있지가 않았어요. 루나테라는 보통 얘기하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요. 담보 자산 없이 패깅, 즉 달러화와 연동을 유지했던 것이고요. 이게 단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테라는 가격이 거의 0에 수렴을 했습니다. 1달러에서. 이거는 극단적인 예고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테더 USDT, 서클, USDC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자산에 담보를 넣는 경우들이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코인 런, 즉 가격이 1달러에서 깨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인런이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요. 스테이블 코인도 어떻게 보면 그 발행사가 은행처럼 내가 예치금을 맡기고 그러면 발행사는 저에게 코인을 주겠죠. 그럼 그 예치금을 안전자산에 맡겨놓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만 저 발행자가 정말 안전자산에 돈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인출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정말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먼저 뛰어가서 인출을 받아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런들이 일어났습니다. 런들이 일어났는데 1불짜리가 뭐 몇 센트 떨어지는 코인 런, 많이 떨어지면 한 20센트도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돈의 이제 단일성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코인 런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테더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중 하나잖아요. 근데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안전자산을 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안전자산 뭐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안전자산은 아니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리스크가 될 수 있죠. 네. 지금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문제가 없지만 폭락을 한다. 그러면 테더 코인런이 일어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까지 장안의 화제가 된 거는 최근 들어서의 일인 것 같거든요. 요즘에 특히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수요가 많아질 때는 가상화폐 시장이 화랑일 때 카지노 칩으로 쓰이는 수요가 아직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거는 트럼프 정부의 이제 뭐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란 걸 통과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지니어스 법안은 무엇이며 그게 왜 중요한 걸까요? 왜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를 시킨 걸까요? 지니어스 법안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통과된 법인데 미국에서 이거를 결제로 쓰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발행하고 유통시키고 싶으면 이러한 법안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실제 법안에서. 따라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결제 시장에도 쓰일 수 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테더라는 회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테더가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회사입니다. 여기가 시장의 거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 테더사에 큰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전자산으로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들고 있고 회계감사를 뭐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받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감사 보고서만 제출을 합니다. 투명성이 떨어지니까 코인런이 일어났을 경우에 금융시장의 영향, 금융 안정성 관련돼서 지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테더가 역외 법인입니다. 즉 미국에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요. 엘살바도르에 있는 회사. 규제도 전혀 받지도 않고 미국에 세금도 내지도 않고 뭐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엘살바도르 법인인 게 말이 됩니까? 미국으로 와라.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안전자산 요건을 갖추던가 아니면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미국 법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던가 그렇지 않으면 36개월 안으로 퇴출이 되는 수순을 밟게 한 법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로 끌어들일 유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현 뭐 경제 상황이랑도 연관되는데요.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요. 재정 적자를 해소를 하려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 채권에. 따라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자.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들은 안전자산으로 미국 국고채를 보유하도록 해놨거든요. 지니어스 법안에서.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이 지금은 뭐 테더가 비트코인도 들고 있고 뭐 회사채도 들고 있고 여러 가지 막 다양한 것들을 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국고채로 끌어들이면 미국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미국으로서는 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럴 때면은 보통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돈 안 꿔줄래, 이자 많이 안 쳐주면은 안 꿔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쓴다는 거는 거길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고 거길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어차피 미국한테서 국채를 사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미국한테 돈을 꿔주는 효과가 자동적으로 생긴다. 이런 효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를 견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 지니어스 법안을 옛날 브레튼 우즈 시스템의 블록체인과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미국의 달러 패권이 고착화된 결정적인 계기였죠. 미국이 이 달러를 가지고 가끔가다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러시아의 이제 경제 제재,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또 이제 달러화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달러화 쓰는 것까지는 우리가 참겠는데 달러를 무기화하기도 하니까 눈에 가시인 것이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좋지 않습니다. 위안화의 이제 세계화를 시도를 하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달러의 패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지금 달러화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 버리면 지폐가 없어도 달러 쓸 수 있죠. 은행 계좌가 없어도 그냥 달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를 쓰고 싶었는데 못 쓰는 사람들한테 한 번에 달러를 쫙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네트워크 효과 더 공고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달러 패권, 제가 달러 패권이라는 사실 단어를 좋아하진 않는데 달러의 우월적인 위치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 세계에는 그 달러 계좌가 없어서 달러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뭐 은행 가서 달러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고요. 네. 요즘에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논의가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이고 이것은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달러가 아니라 이제 원화에 연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원화 안전자산들을 구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그동안은 수요가 거의 없었고요. 실제 그 루나 테라의 그 권도영 씨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디맨드가 없었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는 이유들이 먼저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즉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서 춘코님한테 유튜브에서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쏴주면 그러면 이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물론 거래소 가서 이렇게 원화로 바꿀 수도 있지만 직접 쓰고 싶은 거예요. 음식점에서도 쓰고 이런 수요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점점 원화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터키처럼 한국에서도 메뉴판도 다 달러로 돼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사실 통화 주권을 위협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에 여러 가지 혁신이 있을 수가 있다. 가장 큰 혁신으로 드는 것이 국제 송금 결제가 있겠죠. 국제 송금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원화로 해외에 보내줄 일은 거의 없어요. 환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국에서 달러를 사고 파는 거는 비교적 수수료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시잖아요. 미국에 가서 만약에 내가 원화로 달러를 사겠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는 아마 10%씩 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달러를 쓰니까 국제 송금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는 별로 많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 국내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면 뭐 1.5% 수수료를 내겠지만 아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수수료가 뭐 0.5%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제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는 이유로는 국내 가상 자산 이제 시장에 대한 활성화, 그 외에도 다른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통화 주권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통화 주권이 흔들리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터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인데요. 달러라이제이션이 되는 나라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자국 화폐가 가치를 빠르게 일어나갈 때 보통 중앙은행이 기능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달러화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원화로 다 주게 되고요. 세금을 받을 때도 다 원화로 받고요. 부채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도 법정으로,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주세요 하면 이게 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달러를 쓰고 싶어도 결국은 원화로 바꿔서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가 법정 화폐를, 자국의 화폐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강제가 되어야 되고
원화가 쓰여야 됩니다. 한국 정부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도 다 독자적인 화폐를 갖고 싶습니다. 달러에 연동이 되면 통화 정책을 펼칠 수가 없거든요. 국가가 원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통화 주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의도 같은 데 가서 카페에 앉아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그런 금융권의 직장인들이 나는 요즘에 월급 받으면 무조건 다 달러로 받거나 막 이런 말들이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달러를 사는 거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달러가 아니라 가치 저장으로서의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 저장의 수단, 그다음에 계정 표현의 수단, 영어로 하면 Unit of Account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교환의 수단, Medium of Exchange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예로 들게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 즉 Store of Value로서는 쓰일 수가 있는데 이게 교환의 수단으로 안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달러도 뭐 여의도에서 달러 자산을 사고 달러화를 사는데 이거를 교환의 수단, 즉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로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잘 유지하고 물가만 뭐 한 2% 정도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통화 주권을 잃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현재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행과 비은행 중에 어디서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은행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핀테크 기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보통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은행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은 장점이 있죠. 기존의 전통 금융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결국은 전통 금융 쪽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가 훨씬 좋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은행 쪽이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좀 한국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잘 돼 있거든요. 아까 말한 금융 뭐 안정성 같은 차원에서도 은행에서 하는 것이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테크 회사들, 핀테크 회사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테크 회사들이 한국은 빠르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진보해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시너지,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더 할 수가 있겠죠.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플랫폼 내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정말 시너지는 클 수가 있죠. 실제로 2019년이죠.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때 스테이블 코인이란 걸 처음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리브라라고 해서. 물론 당시에는 미국 이제 정부가 막아서 바로 페이스북이 그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하면 시너지는 어마어마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장악력이 큰데 스테이블 코인은 승자 독식의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가게 되면 시장 장악력은 뭐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보다도 훨씬 싸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는 면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문제점이 있다면 혹은 위험성이 있다면 무엇이 더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금 세탁이나 이제 뭐 탈세, 돈 세탁 이런 문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많이 의논되고 있는 것이 공공 블록체인을 써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자고 하는데 공공 블록체인은 대표적으로 뭐 이도리움, 뭐 트론 이런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 블록체인은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이 됩니다. 즉 한 번 그 블록체인 상으로 돈이 나가게 되면 물론 이게 어느 지갑으로 가고 어느 노드로 가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요. 누구의 월렛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자금의 흐름 추적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돈 세탁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사실상 거의 문을 열어두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위험이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소비자 보호라고 볼 수 있죠. 사기. 금융 안정성이랑 연관이 되는데요. 소비자 보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발행자도 일종의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요. 처음에 발행하면서 현금을 받겠죠. 그러면 이 받은 현금을 안전자산에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잠깐만 내가 내 자본 한 푼도 안 들이고 지금 100억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거죠. 모럴 해저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발행자가 이 돈을 가지고 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로 뭐 한국에서 많이 일어났죠. 최근에는 뭐 위메프 사태도 그런 것이고요. 먼저 받은 돈을 소상공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로 본인들 영업하는데 그냥 써버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머지 포인트라고 선불 포인트가 있었어요. 선불 포인트랑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즉 포인트를 팔고요. 현금을 받죠. 그러면 이제 이 현금을 가지고 폰지 사기성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머지 포인트.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많은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돈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뭐 위메프 같은 뭐 중견기업 이상 되는데도 실제로 유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투명성과 우리가 건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소형 핀테크 회사나 테크 회사들, 벤처기업 이런들한테 열어둬도 괜찮은가, 그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 안정성입니다. 코인런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런이 일어나도요, 국채 시장에서 이걸 흡수를 합니다. 발행자가 가지고 있던 국채를 막 환매를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현금으로 스테이블 코인 예치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채 시장이 흔들립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그래도 유동성이 아주 뛰어나서 이 단기적인 충격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이러한 대량 환매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국고채 시장이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것이 이제 금융 안정성 문제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또 있어요. 또 많이 지적되는 문제가 은행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즉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쓴다는 얘기는 은행을 예금을 빼서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 은행 예금이 축소가 되고요. 은행들의 규모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경제에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신용 창출이라는 기능입니다. 즉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대출을 하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빠져서 신용 창출이 약화가 되면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저는 또 어떠한 이슈를 중요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냐면요. 은행은 예대 마진이라는 걸 먹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지만요. 예대 마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행이 쉽게 벌어들이는 돈인데 일종의 국가에서 자격을 준 독점적인 이익입니다. 물론 은행끼리도 경쟁을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의 일종의 공공적인 성격을 강요를 하거든요. 서민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은행이 지금 먹고 있는 예대 마진이 스테이블 코인 업자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돈을 어떻게 버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돈을 가지고 국고채를 사면서 국고채에서는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가고 있는 예대 마진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공적인 성격이 있는 이익이 사기업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공적 이익을 나눠주는데 어떠한 공공적인 성격을 스테이블 코인 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아니면 제도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아직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나온 대책들이 없고요. 하반기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대신 지금 국회 쪽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지니어스법에 대한 대응책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한은에서는 이제 자체적인 이제 디지털 머니 CBDC, 그러니까 CBDC를 발행하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런데 좀 정체가 됐습니다. 정체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들어오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은행 위주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금융 안정성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바들을 쭉 정리해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될 이유들은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언가 제대로 정립된 것은 없어 보이고, 근데 어쨌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요? 저는 소비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자금 세탁 방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미국은 이미 여기에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있잖아요. 200조 이상의 시장이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으로 따지면 이미 미국은 우리 밖에서 뭐 티라노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벨로시랩터 이런 공룡들이 이미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안으로 끄집어 와서 주라기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도 안전하게 이 공룡들을 볼 수 있는 만들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법안이 필요한 것이고요. 한국은 공룡이 없습니다. 공룡이 없는데 우리 공룡이 없으니까 유전자 결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알에서 부화를 시키자. 우리가 어떤 유전자 넣는지 다 아니까 요만한 우리 안에서 요 공룡들이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여기서 구경하면 되지. 앞으로 우리 공원은 번창하겠네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깨어나온 이 공룡이 어떤 공룡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하니까 한국도 해야 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위험할 수도 있다. 천천히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예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기업들, 무역 기업 이렇게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한국에 들어오면요. 이게 결국은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수 있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는 생겨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자금 세탁 문제를 계속 얘기했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위해서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쓰이는 거에 대한 규제, 그리고 앞으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에 와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열어주는 것,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해줘야 되죠. 그 인터페이스 측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일종의 제도화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오셔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